자, 그래서 이번에 네. 말 나온 김에 네. 이번에 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예.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자제분한테 전세를 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세를 주고 네. 그리고 나서 집을 팔았어요. 네. 네, 그래서 차익 팔았으니까 이제 네. 자금이 들어왔겠죠. 네. 근데 전세는 누구한테 자금이 가죠? 자녀한테. 자녀한테 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셨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게 했지만 네. 예. 사실 돈을 안 받고 들어온 게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주택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 보증 나갈 때 전세 보증을 빼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걸 자녀한테 줬다고요? 전세 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한테 받았죠. 네. 매수자한테. 그러니까 네. 부모한테 받은 건 아니죠. 네. 네, 매수자한테 받아가지고. 매수자가 자녀한테 줬어요? 그럼요. 그렇게 나가야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증여를 이렇게 누군지 한 바퀴 모르는데. 돌리셨더라고요. 머리를 좀 쓰셨네요. 네, 근데 뽀록 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꼭지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어디가 지정됐냐?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왜 그렇게 지정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자, 요거 잘 꼽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개발 호재. 네. 자, 개발 호재가 어떤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통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쪽 음. 지역이.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고요. 음. 그거를 타고 요 지역에 지금 신규 입주 물량들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기대 효과가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근데 사실 뭐 염려가 아니라 이미 뭐 불타올라서 내 꼭지를 찍으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원 영통, 그다음에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의왕에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분당선, 인덕원 동탄선, 그다음에 수인선, 신분당선과 뭐 인덕원 동탄선, 뭐 월곶에서 판교선, 그다음에 인덕원 동탄선, 월교 판교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잘 보면은 이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신분당선 네. 연장 구간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쪽 좀 잘 아세요? 저 그쪽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신분당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 네. 좋아요?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서울 시내까지 다이렉트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뭐 우선은 지금은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만 와 있지만 한참 공사 중인데 용산역까지 그 다음 가고요. 그게 고양 삼성까지 서울을 가로질러서 서북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 나머지 지금 선들은 전부 외곽만 움직이는 노선이었다고 하면 이 신분당선 연장 라인은 서울을 관통해서 저 북쪽 지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교통 그 이용 단축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동서로 확장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태백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네. 서해 바다가 있어서 네. 동서쪽으로 가는 건 어렵다. 네. 남북으로 가야 된다. 근데 북쪽엔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어서 북한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남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해왔는데 네. 그런 얘기가 또 네. 한편으로 보면 그게 맞아서 이렇게 간 건지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요 라인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일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뜯어보면 남북으로 연결된 선도 있고요. 동서로 연결된 선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한 형태의 교통망 자체가 확충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교통망이
갑자기 이제 확 좋아지게 되면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쪽의 상권은 죽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대신 집값은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런 효과를 네. 가져오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죠?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서울로. 가장 맞아요. 큰 그 대상 지역이 아마 분당 정자동이었을 거예요. 네, 분당 정자동이 예전에는 신분당선이 이제 지나가지 않을 때는 그걸 개통되면은 엄청 서울이 가까워진다 이런 걸로 오피스텔이나 나머지 것들은 분양도 엄청 잘 됐었고요. 그쪽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지금 상권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 강남으로 모두 빨려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이제 주거지를 움직이는 거는 뭐 크게 이유가 없겠지만 상가 분양이나 다른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그런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그쪽 지역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수원은 조금 의외였어요. 왜 의외였냐면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이 지난 텀에 네. 상승장의 네. 끝판에 네. 가장 반짝거렸던 데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네. 좀 뭐라고 하시겠지만 의왕 네. 인근이었거든요. 네. 그쪽 지역이 백운호수 네. 인근으로 아니요. 포이 아니야. 인덕원 맞아요. 아니에요. 백운호수 쪽은 아파트가 없어서 그 당시에 2008년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 네, 2008년도에 시점에 네. 가장 뜨거웠던 데 중에 하나가 의왕을 기점으로 한 그 주변에 네. 그 아파트 단지였어요. 네네네. 거기가 네. 뭐 거의 갭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확 불타오르다가 네. 그러다 사실 금융위기 때 확 꺼져버렸거든. 네.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나오는 지역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또 부동산 시장 화랑의 끝판을 달리는 거 아닌가. 끝자락을 그럴 달리는 수도 거 있는데 아닌가. 꼭 거꾸로요. 지금 나머지 지역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생활이 불편한 곳들은 아니에요. 기존의 생활 인프라가 되게 탄탄하게 잘 깔려 있는 곳들이라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주거 환경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곳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여기는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이쪽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우리 돈 가지고는 저기는 못 가잖아. 이러한 분들이 아마 실수요자로 가세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게요. 사실 그때 저도 그 당시 2008년부터 경기가 죽었죠. 그래서 2008년 초에 제가 그래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네.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네. 굉장히 그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것도. 이거 네네네네네. 지금 단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네네네네. 드리겠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를 키우기도 좋다. 뭐 네네. 이런 얘기들 참 안전하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 참 많이들 하셨었고 나름대로 네네네. 교육열도 높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는데 그 당시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근데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왕 쪽에 계시는 분들이 네. 어이없다. 이쪽은 오르지도 않았고 안 그래도 거래도 없어서 힘든데 왜 여기에 의왕까지 묶여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냐. 막 이런 한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랬구나. 네. 의왕 쪽은 또 의외로 네. 억울하다는 아마 얘기를. 의왕은 제가 보기에는 백운호수지나 아니면은 지금 인덕원 인근에 신축 단지들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월교 판교선이 그쪽 라인을 지나가거든요. 그쪽이 들어섰을 경우에 이쪽에 추가적인 상승이 그냥 눈에 보듯 뻔한 일이라서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은 거꾸로 의왕 저 반대쪽에 계시는 포일리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악재네. 자기네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네. 아니 네. 핀셋 규제 정확하게 하신다더니 어떻게 또 그렇게 하셔서 또 그렇게 일을 의왕이 만들어냈을까? 아마 그냥 덩어리로 하나로만 묶여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의 반응이 양쪽으로 또 갈리게 될 텐데 일단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해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가 갈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일단 대출, 세제, 청약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 제약들이 따라오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대출.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대출은 아까 얘기했네. 그러고 보니까. 네. 대출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네. 2020년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는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선은 요거를 보시기 전에 다주택자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일반 세율의 2주택일 경우에는 10%,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일반 세율의 20%를 가산하시는 중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게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9억을 초과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 양도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9억 초과 주택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그럴 거고요.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은 아마 한 7억 요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주택들이 9억을 넘어가는 순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1가구 1주택이신 분은 큰 영향이 없겠으나 다주택인 분들은 많은 제약 요건이 있는 게 지금 현행상 조정 대상 지역의 세제 혜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여기 있는 거죠. 다만 1216 대책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실제 저희 손님들 사례로 보면요. 3주택 갖고 계신 분이 10년 이상 서울에서 보유하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얼만큼 많이 올랐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례로 어떤 고객님은 차익이 한 13억 요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3주택일 경우에 7억 1,400? 요 정도를 내셔야 돼요. 그 집을 제일 먼저 팔면. 그런데 이번 특례 때 그 집을 매각하시게 되면 3억 1,7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세금이?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팔아야죠. 맞죠? 그렇죠. 지금 이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한 게 언제 풀릴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점을 이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서울 안에 있는 집이라면 조금 더 추가 상승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납부하셔야 되는 현재 6월 안에 이번 특례를 적용받아서 납부하시는 세금 규모 안에서 뭐 부담부 중여로 자녀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가족분에게 뭐 그렇게 하신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세우실 수 있는 자금 여력만 있으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2월 2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질문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책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외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한 80명 정도 시청은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갭 투자 하란 얘기예요. 서울 서부 쪽으로, 경기 서부 쪽으로 이런 얘기를 묻기는 하세요. 갭 투자 하실 자금이 있으시면 뭐 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시점에 대한 건 많은 관점이 있어서 현재 총선도 앞에 있고 다주택으로 인한 규제 사항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기존에 세워놓은 관점을 기준으로 보셔야지 이 정책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서울 진입 괜찮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서울 진입이요? 네. 저는 이 특례 때문에 6월 안에 좀 팔아야 되는 집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지금 활용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실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알고 있는데 예.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분들은 투자를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벌써 설계가 끝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 커다란 리스크를 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스럽긴 그래서 해요.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네. 서울 그럼 진입해도 돼요?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서울 어떤 지역은 괜찮고 어떤 지역은 또 안 돼요?